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이게 뭐야? 서민 로또의 반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요, 전체 556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가게 돼요. 그 중에서 263호가 공공분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행복주택 85호, 군관사 208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많지 않은 양의 부지에 이걸 또 임대주택하고 또 쪼개놓다 보니까 더욱더 공급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면서 1년 3개월 만에 본청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은요, 환상적인 입지를 자랑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무엇이 결정한다? 출퇴근 시간이 결정한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과 노들역에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3대 업무지구에 빠르게 갈 수 있네. 그리고 이 아파트의 또 다른 장점인 바로 한강뷰,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과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조망이 제대로 나오는 것은 이 뷰값만 최소 4억 정도 가치가 될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지 좋죠, 한강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착하다 보니까 이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 적게는 5억 원, 많이 보는 사람들은 9억까지 보더라고요. 동작구 소방사 공공분양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 타입 단일 면적으로 공급되고요. 전체 263호가 나옵니다. 분양가는 9억 2,400만원에서 9억 5,300만원, 확장비는 660에서 679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위치는 동작구 노량진도 154-7번지고요. 사전청약으로 224호가 제외되고 나머지 일반 분양이 나오게 됩니다.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 적용되고요. 2028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서울 거주자 우선 공급돼요. 자, 분양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당초 추정 사전 분양가는 8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9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됐죠. 9.1% 올랐습니다. 분양대금 납부 조건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가 책정됐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서 중도금 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도금 집단 대출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자력으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도금 비율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분양가의 40%, 2억 8,500만 원까지 현금 만원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갈 때 이런 중도금 대출 불가 가능성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분양을 이제 청약을 포기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든 다 중도금 대출은 나오더라고요. 모집 세대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사전 청약으로 224호가 있다 말씀드렸고 특별 공급으로 30호, 일반 공급으로 9호가 나옵니다. 자, 사전 청약 당시 커트라인은요, 경쟁률이 645대 1, 커트라인은 2,550만 원이었죠. 근데 이번에 일반 공급에서 한 자릿수를 선발하다 보니까 커트라인은 어떤 사람은 2,800, 3천만 원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공공분양을 위한 청약 통장 한 2천만 원이면 고액 통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2천만 원 갖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요즘 나오는 청약저축 회의론 아시나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나오기 이전에 청약통장은 역할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주택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저축이 있었죠. 근데 요즘 공공분양이 나오지 않고 설마 나온다 하더라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통장 인정금액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은 민간 분양에 넣을 수 있는 청약 예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공공분양이 줄어들었을까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 공급 비중을 굉장히 늘렸어요. 그래서 일반 공급 비율이 20% 내외까지 줄어들었었잖아요. 왜 줄어들었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공공분양이 서민들의 주택 공급 정책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복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특별 공급 비중을 아주 많이 늘리고 면적을 작게 공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공공분양 솔직히 전체 신도시 계획 중에서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그중 절반은 또 신혼희망타운으로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분양이 늘어났을까요?
늘어나긴 했는데 일단 신혼희망타운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 대체 수단으로 유홈이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유홈도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으로 다양한 이제 형태가 있는데 지금 어떤 형태를 밀고 있다? 일반형이 아니라 선택형과 나눔형 같은 공공 자가주택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정책은 아닌데 온전한 내 집을 원하는 사람들은 선호하는 형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분양 비율이 늘어난 것도 공공 분양이 줄어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했었던 공공 분양 사전 청약 물량을 제외하고 온전한 공공 분양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영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서울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조 때문이죠. 문제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사반대를 했어요. 왜? 그린벨트는 후손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이 갖고 있는 토지에서 주택을 늘리자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게 실제 양측에서 타협이 되면서 그 방안으로 적극 추진이 됐죠. 서울에 많은 주택 공급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태릉 골프장 1만호, 용산 정비창 1만호,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3,500호, 용산 캠프킴 3,100호, 서울 의료원 3,000호 이런 식으로 공급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다? 대부분 자초가 됐습니다. 일단은 태릉 CC 같은 경우는요, 주민 반대벽에 부딪혀서 한 발짝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계획 변경에 따라서 용산지구의 1만호 공급 계획도 사실상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은요,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치소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공분양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인천계양 A2 블록 공공분양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했던 대규모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빨리 지정한 곳이에요. 그 인근에 부천 대장 신도시하고 같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 솔직히 분양가는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사전 청약을 2021년에 많이 진행한 이후에 인천 계양 신도시하고 부천 대장 신도시는 좀 급이 많이 달라졌어요. 부천 대장 신도시는 GTX 디노선도 들어오고 SK 계열사 연구소가 대규모로 들어오기로 계획된 반면에 인천 계양 신도시는 아직까지 지하철 연결 계획이 없는 좀 불운에 가까운 신도시라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대장 홍대선은 이쪽으로 놀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계획보다는 인천시에서 이거를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계양 A2 블록 공공분양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구 타입, 7사 타입, 8사 타입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구 타입이 407호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분양가는 3억 9,400에서 4억 2천만원, 확장비는 583만원에서 711만원이 나왔습니다. 74 타입은 137호, 4억 8,200에서 5억 1,300만원, 확장비는 707만원이 나왔고요. 84 타입은 겨우 18호가 나옵니다. 5억 4,900에서 5억 8,400만원이 책정됐고요. 확장비는 839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전체 747세대가 분양되는데 이 중에서 사전 청약 물량이 562호입니다. 전매제한은 3년이고요. 거주 의무는 적용이 안 됩니다. 2026년 12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인천 50%, 기타 50% 배정이 됩니다. 10월 15일부터 청약이 시작돼요. 분양가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구 타입은요. 당초 사전 청약에서 3억 5,600만원인데 4억 2천만원으로, 전용 74 타입은 4억 3,600에서 5억 1,300만원으로, 그리고 84 타입은 4억 9,300만원에서 5억 8,400만원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양가 올라간 거 보면은 18% 내외예요. 자, 얼마 전에 공급됐었던 이제 사전 신혼희망타운 본청약과 비슷한 분양가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되는 내년 초에도 이런 식으로 사전 청약 진행한 단지들의 본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또한 20% 내외의 분양가 상승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사전 청약 당시 인천 계양 A2 블록은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공급 규모가 많았던 59 타입은 26대1, 그리고 84 타입은 무려 381대1이 나왔죠. 자, 근데 이 사전 청약 당첨된 사람 중에서 계약은 얼마나 했을까요? 709명의 사전 청약 당첨자 중에서 147명이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20% 비율이에요. 자, A3 신혼희망타운 포기율이 30%인데 그거보단 적었어요. 아무래도 신혼희망타운은 수익 배분형에다가 이제 면적도 작다 보니까 포기율이 높았고 얘는 한 20% 내외예요. 지하철도 없는 인천 계양 신도시의 포기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아마 다른 창릉이나 교산 같은 경우는 포기율이 더욱더 낮을 가능성, 한마디로 본처약의 일반 물량이 적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천 계양 A2 블록 공공 분양 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은 562호, 특별 공급은 137호, 일반 공급은 48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계약금 비율은 10%, 중도금은 30%, 잔금은 60%인데 중도금 비율은 1차 중도금이 15%, 2차 중도금이 15%로 똑같아요. 얘도 집단 대출에 불과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분양가의 30%까지 현금으로 잔압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 A2 블록 공공 분양, 사전 청약 대비 많이 올라갔네. 이거 비싸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관련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죠. 바로 인천 계양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토지 매각 가격을 말씀드렸거든요. 이 토지 매각 가격으로 봤을 때 분양가가 어느 정도에 나올 것인가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요, 무조건 잡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은 전망이 안 좋네, 전망이 안 나오니까 이 가격이고 여러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전망 좋은 분양가 공공분양이면요, 여러분들이 당첨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3기 신도시 청약 수요 많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3기 신도시 분야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